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paraphrase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영어의 특징을 잘 알고 공부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paraphrase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화가 난 angry 이런 단어를 떠올릴 텐데요. 영어는 paraphras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araphrase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라라는 건데요.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화가 난 표정의 단어를 angry, angry, angry 이렇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 라고 평가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angry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반복을 싫어한다라는 영어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가 난 이런 단어 또 뭐가 있을까요? furious, 분노에 찬 이런 단어도 굉장히 화가 난 의미죠. 그다음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happy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반대말을 하면 unhappy가 되겠죠. 영어의 단어를 확장해가는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반대말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되 굉장히 편안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의미를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 영어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굉장히 화가 난 awful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unhappy, angry, furious, awful, in a rage 모두 화가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적어도 3개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항상 패러프레이즈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패러프레이즈 하여라. 어떤 사진인가요? 좀 슬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슬픈이라는 의미의 다양한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실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건가요? sad. 네, 좋습니다. 아마 가장 우리 슬픈이라는 의미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아마도 꿀꿀해요. 뭐 이런 표현도 하시죠. 그래서 down, 우울한 이런 단어도 사용하고요. feel blue. 자, 우리 파란색은 약간 우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feel blue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고요. 이건 어때요? depressed. 자, 역시 우울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슬픈, 우울한 이거를 각각의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뭔가 상황이 편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패러프레이즈 해 가면서 단어를 번갈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sad, down, feel blue, sorrow, depressed, under the weather, not a good mood. 모두 슬픈이라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쁜 아기들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정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happy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역시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excited가 있을 거고요. wonderful 어때요? wonderful 이 단어를 멋진, 훌륭한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building vocabulary 어휘를 조금 확장해 갑시다. 어휘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멋진, 훌륭한 이런 뜻이지만 기분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음식이 굉장히 맛있을 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어를 조금 폭넓게 활용하시면 참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n cloud nine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라는 단어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Happy, excited, wonderful, on cloud nine, full of joy. 자, 우리는 기분이 좋은이라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해보았습니다. 항상 패러프레이즈 해야 된다. 영어의 기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Unit 1, What kind of person are you? 라는 타이틀로 저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4페이지 펴볼게요. 우리 리딩 섹션이 나왔는데요. 사진이 3장 나와 있습니다. 제일 왼쪽 사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Sam is outgoing. 샘은 굉장히 외향적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고요. 가운데 사진은요,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my is fashionable. 세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데요. 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Drag is messy. 네, 자, 우리는 사진에 맞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강조해 드렸듯이 영어는 paraphrase 한다, 반복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쪽에 1번에서 8번까지는 paraphrase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간 단어로 표시된 단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어 사용하였는지 A, B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는 단어 대 단어로 패러프레이즈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패러프레이즈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단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풀이를 해주신다면 역시 같은 단어를 반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굉장히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를 바꿔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Please describe your brother. Is he tall? What color is his hair? 자, describe 라는 단어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형에 대해서 말해볼래? 그래서 말해볼래 혹은 묘사해볼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A, B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래요. describe를 잘 paraphrase한 B번에 Tell me about your brother. 형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혹은 동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이런 표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paraphrase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항상 바꿔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Sam is very outgoing. He likes to meet new people. outgoing 이라는 단어를 paraphrase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진에서 읽었던 단어죠. Sam is outgoing. 자, 이 outgoing은 외향적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그럼 뭘로 paraphrase 해? 그러면 외향적인 이란 단어 extrovert로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그 단어를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좀 다정다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편하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비슷한 의미를 골라내시면 되니까요. 제가 단어를 읽을 때 조금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 갑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outgoing과 가장 의미가 비슷할 것 같은 게 어떤 걸까요? 네, A번에 Sam is friendly. 자, Sam은 다정다감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outgoing, friendly 이렇게 함께 묶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Soraya is very talkative. She speaks to everyone. talkative. 자, 요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패러프레이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이런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아주 쉽게 Soraya talks a lot. 말을 많이 합니다. 라는 걸로 패러프레이즈를 하셨을 거고요. 또 말이 많은 이라는 의미의 big mouth.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큰 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수다스러운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talkative, talks a lot, big mouth 이 세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시면 패러프레이즈를 아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4번은요. A nice personality. 성격이 좋은. 자, 성격 좋은 사람 어때요? 우리는 뭐 털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배려심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패러프레이즈 한 거 어떤 거 고르셨어요? 그래요. A번에 나와 있는 Nawaf acts in a nice way. acts in a nice way. A nice personality.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한 단어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뜻을 조금 확장시켜서 같은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즈를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fashionable. 자, 우리 멋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she always wears new clothes. 자, 그녀는 대단히 fashionable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 옷을 입어요. 자, 우리 fashionable은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옷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아마 표현할 거예요. 자, 우리 B번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my likes clothes and she dresses well. 그래요. fashionable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요, 뭐 새 옷을 입는 것이 fashionable 하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치하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fashionable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6번입니다. Jack's room is messy. There are books and papers everywhere.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죠? 여기저기 책과 뭐 신문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messy는 정리가 되지 않고 뭐 너저분한 뭐 이런 뜻이니까요. 청소가 안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로 패러프레이즈를 할까요? Jack's room is not clean. 그래요. 깨끗하지 않은 것, messy로 표현했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oshi is not very tall and not very short. 토시는 크지도 않아요, 작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평균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을 아직 뵙지 못해서요. 우리 친구들 키가 얼마나 클지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뭐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평균 키예요. 평균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자, 평균의 의미 단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verage, average. 자, 액센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average라고 단어를 읽었는데요.
영어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영어가 굉장히 편안하고 또 영어 듣기도 잘 될 겁니다. 좀 전에 paraphrase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와 영어는 액센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verage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액센이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액센이 있는 부분은 특별히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과하다 싶게 average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조금씩 연습을 하셔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액센을 가지는 언어이다 라는 특징이 나왔어요. 점점 영어의 특징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영어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 키예요 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과 비슷해요. 이런 거겠죠. 보통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과 비슷한 표현은 네, A번이 정답이군요. Toshi's height is like most people. 토시는 보통 사람과 같아요. Toshi's height is like most people. 자, 아주 패러프레이즈를 잘했죠.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John is a serious person. He almost never laughs. 우리 serious라고 한다면 진지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진중한 이런 표현도 어울리겠죠. 자, 좌는요, 너무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의 웃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요 문장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문장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B번에 John is quiet and he's not funny. 자, 여러분 아주 패러프레이즈 잘했습니다. 이제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즈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꼭 영어를 잘하려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영어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액센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해 나가는 목적은 뭐일까요? 우리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 외국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라는 최종 목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잘 알아들어야 될 거고, 상대가 하는 말을 역시 내가 잘 알아들어야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외국인은요, 영어를 모국어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는 글로벌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지 않게 말을 한다면 상대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할 때도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바탕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센을 가진 특징을 잊어버리고 그냥 average, 한국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는 우리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자꾸 알아가면서 영어는 영어답게 이렇게 자꾸 특징을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접목시키면서 여러분의 영어가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B번에 내려가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빨간 글로 표시되어 있던 단어들을 문장 안에 적절하게 써보는 겁니다. 자, 이 B 섹션은요,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 fill in the blanks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지금 단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1번 문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I'm not thin and I'm not heavy. 마르지도 않았어요.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다는 뜻이에요? 역시 like most people. 보통 사람과 비슷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평균의 이라는 단어를 골라 써보겠습니다. My weight is above average. 자, average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Can you blah blah your father? What does he look like? 아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 아빠는 어떻게 생기셨어? 자, 이런 건데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얘기해봐, 묘사해봐, 설명 좀 해줘. 이런 단어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describe 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 describe 단어 넣어서 전체 문장 함께 읽어봅니다. Can you describe your father? What does he look like? 네, 아주 잘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My boots are 10 years old. They aren't very... 자, 뭐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fashionable 하지는 않아요. 라는 표현도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fashionable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요거는 뭐 지금은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years old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보통 여러분은 이 표현이 How old are you? 라고 질문했을 때 I'm 10 years old 이런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years old라는 표현은요, 사람의 나이를 물을 때도 사용하지만은요, 내가 가진 물건들 또는 차, 건물, 뭐 이런 것들에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5년이 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This building is 5 years old.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She's person. She talks to everyone. 자,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어떨까요? 네, 말이 많아요. 수다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수다스러운이라는 단어 기억해 볼까요? She's a talkative person. talkative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paraphrase 했었죠. talkative, 수다스러운,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요? talks a lot. 좋아요. 또 big mouth. 네, 좋습니다. 우리 세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Mary is shy. 좀 부끄러워요. 그럼 우리 보통 성격이 어떻다라고 표현하나요? 네, 좀 부끄러우면 조용한 성격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She has a quiet personality. Quiet personality.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할 때 be quiet please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요 스펠링 좀 보겠습니다. Q, U, I, E, T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부사 중에서 Q, U, I, T, 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 하나만 위치가 바꿨는데요. 자, 이 단어를 읽을 때는 quiet 라고 읽습니다. 자, 발음이 조금 다르죠. 조용한 이라고 읽을 때는 quiet. 꽤, 아주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를 읽을 때는 quite. 자, 구분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겠습니다. Don't be all the time. Have some fun. 항상 너무 진중하고 진지할 필요는 없어. 즐겁게도 보내야지.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 serious라는 단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단어 넣어서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n't be serious all the time. Have some fun. 저도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새로 입학하셔서 굉장히 꿈도 많으실 거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항상 막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때로는 대학 와서 새로 만난 친구들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단어 액센을 주고 정확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average, average, describe, describe, fashionable, fashionable, talkative, talkative, personality, personality, serious, serious. 항상 단어를 읽으실 때 액센을 주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특징 중 하나인 패러프레이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다양한 단어를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